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오이, 케일. 이 채소들이 몸에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막상 왜 좋은지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채소니까 좋겠지. 섬유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초록색 채소는 원래 건강식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초록색 채소가 왜 중요한지 절반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초록색 채소가 장 건강, 간 건강, 염증 관리, 면역, 회복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채소라서가 아니라 초록색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초록색은 식물이 햇빛을 받아 살아가는 색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색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채소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 만들어낸 영양소와 그 안에 담긴 식물성 보호 성분을 함께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은 초록색이 왜 그 색인지, 그리고 그 색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빨간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박, 토마토, 딸기 같은 빨간 음식은 왜 빨간지, 그리고 그 빨간색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빨간색은 식물이 태양 아래에서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며 만들어낸 보호의 색이라고 말씀드렸죠. 뜨거운 햇빛, 강한 자외선, 산화 스트레스. 식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식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여러 색소 성분과 파이토케미컬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하나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초록색은 무엇일까요? 빨강이 태양을 견디는 색이라면 초록은 태양을 받아들이는 색입니다. 빨강이 보호의 색이라면 초록은 생명과 회복의 색입니다. 빨강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색이라면 초록은 그 햇빛을 받아들이고 에너지로 바꾸고 생명을 이어가는 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문장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음식의 색깔은 몸을 지키는 성분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색깔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색깔 안에는 식물이 살아온 방식이 들어있고 그 식물을 먹는 우리 몸에도 그 의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어디서 올까요? 초록색의 정체를 알면 채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초록색 채소의 색은 엽록소, 즉 클로로필에서 옵니다. 엽록소는 식물이 햇빛을 받아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스스로 살아갈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즉 광합성의 핵심 색소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광합성 기억나시나요? 식물은 햇빛을 받고 뿌리로 물을 끌어올리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스스로 살아갈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색이 바로 초록색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록색은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현장의 색입니다. 초록색 채소를 볼 때 그저 풀색이구나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 초록색은 식물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햇빛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채소를 먹는다는 건 식물이 햇빛을 받아 만들어낸 영양소와 보호 성분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색이 예뻐서 먹는 게 아닙니다. 초록색 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록 채소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요? 오늘은 어렵게 영양소 이름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이 일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장 안에서 부피를 만들고 장 운동을 도우며 장 안에 사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유산균만 생각하기 쉬운데 유익한 균이 잘 살려면 그 균들이 먹고 살아갈 재료도 필요합니다. 그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두 번째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세포 분열이 활발한 시기에 중요하고 혈액을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초록 채소는 단순히 장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적인 세포 활동과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합니다. 흔히 뼈 건강이라고 하면 칼슘만 떠올리지만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처럼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초록 채소는 이 중 비타민 K의 중요한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과 신경 기능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평소 다리가 자주 무겁고 근육이 쉽게 피곤하고 몸이 자주 찌뿌둥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식사에서 이런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모두 미네랄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운동 부족, 질환, 약물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 초록색 채소가 오래 빠져 있었다면 한 번쯤은 내 식사의 균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식물성 보호 성분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시금치와 케일에 들어있는 루테인, 여러 투록 채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물성 성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염증 조절, 세포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꼭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하고 말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몸의 느낌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초록 채소가 적은 식사는 자연스럽게 고기, 탄수화물, 가공식품, 짠 음식 위주가 되기 쉽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음식, 즉석식품,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면 초록색 채소는 생각보다 쉽게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이런 느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 화장실이 편하지 않은 날이 늘어나는 것, 피부가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것, 밥을 먹고 나서 졸리고 피로가 빠르게 오는 것, 입맛은 강한데 몸은 가볍지 않은 느낌. 물론 이것들이 전부 초록채소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 초록색이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면 이 신호들과 연결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무겁다면 오늘 식탁에 초록색이 부족한 건 아닌지 봐야 합니다. 초록푸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이 편하지 않으면 하루가 무겁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이 개운하지 않고 속이 묵직하면 몸 전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장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식이섬유 섭취가 장내 미생물 환경과 대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케일 같은 초록 채소는 이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주요 식품입니다. 초록 채소를 먹는다는 건 장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이 일할 수 있는 재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톡스, 해독 주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몸이 무겁고 피곤하면 해독이 필요하다. 독소를 빼야 한다. 디톡스 주스를 마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해독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독은 특별한 주스를 마신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해독은 간, 장, 신장 같은 기관이 매일 묵묵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여러 물질을 처리하고 장과 신장은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해독은 유행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매일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초록 채소는 이 기관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식물성 보호 성분을 보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초록푸드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입니다. 설포라판, 비타민C, 식이섬유를 함께 가지고 있어 간 건강, 항산화, 염증 관리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와 장 건강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는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성분이 위 점막 보호와 관련해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속이 예민한 분들은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엽산, 마그네슘, 루테인과 연결되는 초록 채소입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분입니다. 또 시금치의 마그네슘과 엽산은 몸의 기본적인 대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칼륨이 들어있어 여름철 가볍게 먹기 좋은 채소입니다. 더운 날 입맛이 없을 때 오이 몇 조각만 곁들여도 식탁이 훨씬 산뜻해집니다. 수분감이 좋고 부담이 적어서 여름철 초록푸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짙은 초록색을 가진 대표 채소입니다. 비타민 K, 루테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케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생으로 과하게 먹기보다는 쌈이나 샐러드로 적당량 먹거나
위가 예민한 분들은 살짝 데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초록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해서 매 끼니마다 큰 접시로 가득 먹으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끼에 초록색 하나를 넣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오이 몇 조각을 곁들이고 점심에는 브로콜리 한 줌을 반찬으로 먹고 저녁에는 양배추찜 한 접시를 더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초록색이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이 무침, 브로콜리 데침, 양배추찜, 시금치 나물, 상추쌈 이 중 하나만 매일 식탁에 올라와도 식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식사의 색깔이 달라지면 우리 몸이 받는 영양의 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 채소 아무나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될까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록 채소도 내 몸 상태에 따라 양과 방법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갑자기 많이 늘리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초록 채소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많이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드시는 약과 식사량을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거나 보포 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 익혀서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도 생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찌거나 볶아서 드셔보세요. 셋째,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초록 채소에는 칼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관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건강한 음식이지만 생으로 과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으로 많은 양을 먹기보다 익혀서 적당량 드시는 쪽이 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음식도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양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초록색은 식물이 햇빛을 받아 생명을 만드는 색이고 우리 몸에서는 장, 간, 면역, 회복과 연결됩니다. 빨간 음식이 태양을 견디며 만든 보호의 색이라면 초록 음식은 태양을 받아들이며 생명을 만드는 색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오이, 케일 이 초록 채소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채소가 아닙니다. 식이섬유로 장이 일할 수 있는 재료를 주고 비타민과 미네랄로 몸의 균형을 돕고 파이토케미컬로 식물이 만든 보호 성분을 전해줍니다. 어렵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식탁에 초록색 하나를 더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브로콜리 한 줌, 오이 몇 조각, 양배추 한 접시, 작은 초록색 하나가 몸을 가볍게 하는 첫 번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랑과 주황, 후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당근, 단호박, 고구마, 파프리카. 눈이 침침하고 피부가 푸석할 때 노란 음식을 봐야 하는 이유.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생학교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